오늘은 가로림만 가운데에 있는 고파두라고 하는 섬 출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가로림만에 있는 고파두에서 촬영했던 드론 사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장노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실험적으로 촬영을 했던 것이고, 이것을 머지를 해서 이러한 사진을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지난 시간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진은 일반 카메라로 장노출 촬영을 해서 머지한 상태고 보정을 한 사진입니다. 이 가로림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가로림만입니다. 여기 이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가로림만. 여기 가로림만 여기 지금 보이는데 이게 서산입니다. 서산이고 여기 이제 고파두가 보이죠? 고파두. 여기 웅도라고 있고, 웅도. 자, 여기 이렇게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은 익숙하게 좀 장노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잘 알려진 그러한 지명을 몇 군데 볼 수 있습니다. 뭔가면은 오지리가 여기 보이네요. 오지리 폐선 서산 쪽에 장노출도 아주 많이 가는 곳이죠. 또 이 웅도라고 하는 요 모계섬에서 들어가는 길을 야경 촬영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요 자리에 보면은 지금 지도를 보면 폐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웅도 들어가는 길목에 폐선이 두 개가 있는데 요 폐선 촬영도 가능하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환성리라고 있는데, 나도 환성리 사진을 지금 출사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환성리에도 아주 좋은 폐선이 있어서 또 촬영을 하고, 여기에 또 보니까 지도에 누가 올렸는지 모르는데 여기 폐선이라고 별 표시를 해놨어요. 내가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요리예요. 대요리. 여기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좀 폐선이 하나 보이죠? 여기 이제 쇠석도, 그러니까 돌을 깔아서 차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다 차를 놓고 가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국면 대요리인데요. 대요리. 여기서 여기 가면은 여기도 대요리 또 사진도 유명한데, 여기 이렇게 거뭇거뭇한 이것이 수초예요. 그래서 풀 속에 이러한 폐선이 있어서 사진 촬영을 하면 아주 예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 건너편 그 가운데에 있는 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줄여서 이 고파두인데, 고파두는 가로림만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게 서산이고, 서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갯벌인데, 좀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갯벌지대라고 그래요. 또 이곳을 지금 개발하려고 개발 움직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지난번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도 아마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고파두의 사진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배가 아침 7시에 출발을 해요. 그리고 낮에 1시쯤 하면 배가 또 다녀가고, 오후 5시쯤 또 한 번 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구도 선착장인데, 구도항에서 배를 타면은 40분 걸립니다. 그래서 아침 첫 배로 들어가게 되면은 8시쯤 여기에 도착을 하고, 또 이 가는 배가 크진 않지만은 승용차를 한 9대 정도 실을 수 있는 그러한 배입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곳에 차를 들어가는데, 실제 이 안에 들어가서 차를 가지고 많이 움직일 때는 없습니다. 선착장까지 이렇게 가서 걸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사진 촬영을 한다면은 요 부분이 사진 촬영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이것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 있어서 한번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좀 한 200m 상공에서 촬영을 한 것인데, 지금 좀 전에 지도에서 봤을 때 선착장이 여기에요. 배가 여기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 섬을 한 바퀴를 걸어서 도는데 1시간 반이면
섬 한 바퀴를 다 돌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있으신 분들은 카메라 가방을 들고 차 없이 여기 첫 배로 들어가서 낮에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보통 앞에서 얘기한 환성이나 대열이나 이런 데 있던 그 패션 촬영은 만조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촬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있는 이거 보이는 양식장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굴양식장입니다. 굴양식장은 물이 쭉 빠졌을 때 물 경계선 부분에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패선들은 이 위치에 와 있어서 물이 다 들어와야 그때 촬영을 하는데, 반대로 물이 쭉 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 바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때 촬영이 가능한 것이 요 굴양식장이에요. 대부도 옆에는 영흥도에 가도 망가진 굴양식장이 있어서 사진 찍는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지지난달인가 한번 옛날 생각이 나서 갔더니 굴양식을 하던 그것을 모두 철거를 시켰더라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촬영을 하러 와서 동네 사람들이 아마 불편해서 다 걷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곳에 가면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여기 경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내가 보여주었던 사진 드론으로 촬영한 것은 이 위치입니다. 여기에 드론을 띄워서 여기에 있는 것을 촬영을 해서 머지를 한 상태고, 같은 시간에 여기다 카메라를 한 대 설치를 해서 여기 것을 요쪽이네요. 요쪽에 설치를 해서 이것을 촬영한 것, 이것이 오늘 머지를 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섬이 이렇게 생겼는데 차를 가지고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차비가 꽤 비싸요. 26,000원 편도. 그래서 한 52,000원 정도 줘야 하는데, 아마 짐이 좀 있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차가 많이 들어가는 차가 없어서 하나나 두 대 정도 차를 여기 싣고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쉽게 이렇게 이쪽까지 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넘어서 여기도 갈 수가 있고, 여기까지 차가 지금 다 가능합니다. 또 여기가 4월 되면 꽤 바쁘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굴도 아주 싸게 팔고 1kg에 15,0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아주 굴 보니까 아주 싱싱하고 좋아요. 그리고 4월 되면 여기 고사리밭이랍니다. 고사리와 옷순이 아주 많이 나서 많이 바쁜 그러한 시간을 보낸다고 하고, 또 이것이 육지에서 팔복면 구도 선착장에서 이게 1시간 이내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이기 때문에, 또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 때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해서 촬영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곳에서 촬영한 사진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이것을 머지하고 간단하게 보정하는 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정을 한 사진인데 합성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합성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앞에 좀 합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DJI 아니고 850 사진인데 여기죠. 이것은 따로 좀 뽑아놨습니다. 전체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요게 2분 30초씩 촬영을 했는데 19장이네요. 19장. 이렇게 물이 다 들어온 상태고, 이것을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 이런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처음 시작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앞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어서 그냥 둬도 좋은데, 이것을 조금은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안정감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여기 합성을 해서 이것도 좀 평평하게 좀 내 나름대로 이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해서 한 것이고, 이것을 하는 과정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수님들은 아주 뭐 특별히 볼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사진 모두 선택을 해볼게요. 모두 선택. 컨트롤 A 하면 모두가 선택이 됩니다. 툴에서 포토샵에 가서
로드 파일 인투 포토샵 레이어에서 레이어로 불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장 사진이 모두 다 들어왔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은 전체가 지금 수평이 지금 맞질 않았고, 흐린 날은 아니었지만은 이게 서해바다고 날이 따뜻하면은 미세먼지가 중국부터 많이 유입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영향도 있고 해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도 분명히 보이질 않습니다. 앞부분도 이게 좀 이렇게 좀 옆으로 돼 있어서 오히려 좀 나란하게 안정적으로 사진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머지를 한 상태에서 수평도 잡아가고 이것도 합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전체 선택을 하는 것은 컨트롤 알트 A라고 그랬죠. 모두가 선택. 첫 번째 커서를 놓고 마지막에다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도 전체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삼각대를 놓고 찍어서 이것은 그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이대로 해서 우클릭을 하면은 스마트 오브젝트 있죠. 고급 개체화입니다. 자, 19장 사진이 지금 고급 개체화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사진을 레이어에 가서 가운데 스마트 오브젝트, 스택 모드, 민 해서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던 장노출 효과를 내는 이 사진으로 머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진이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 보면은 장노출 효과가 이렇게 낮아서 만들어져 있죠. 이 사진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사진이 다 보이죠. 여기에 19개 사진이 들어있다 하는 건데, 이것을 하나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자, 요놈을 위에 것이 19장 사진이 들어있어서 이걸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라스터와 여기서 라스터라이즈 레이어 이것을 하면은 한글판에서는 라스트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우클릭을 해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다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보이는 것처럼 이것과 이거는 차이가 있죠. 이것은 19개의 레이어가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고, 이것은 그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나 이 사진을 눈을 감겨보면은 사진은 똑같이 보이죠. 이렇게 아래거나 윗거나. 근데 이놈과 이놈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는 19개의 레이어가 들어있다. 이건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놈을 투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따단 투 클릭을 하니까 여기에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19개의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대로 다 나왔으니까. 자, 그럼 다시 여기로 가죠. 그럼 여기서 위에 거 어떤 차이가 있나? 이놈을 투 클릭을 하면은 빠져나왔는데 여기는 한 장 레이어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레이어보다는 이 레이어가 가볍죠. 자, 이놈을 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A 해서 카메라 로우 ACR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정을 자동을 우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선회도 같은 걸 주기 위해서 대비를 높이고 클래리티를 아주 많이 높이고 텍스처도 많이 높여서 이렇게 거칠게 만들어서 이렇게 수평선도 또렷하게 만들겠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지금 카메라에 먼지가 아주 많아요. 지금 먼지가 아주 많은데, 자, 이렇게 해서 먼지를 먼저 제거를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아주 클래리티를 좀 더 올리겠습니다. 더 아주 또렷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포샤시한 것은 오히려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살짝 낮출까요? 아래로 마이너스로. 그러면은 안개 현상이 조금 더 올려서 이러한 데가 좀 더 안개 현상이 좀 높아지는데, 대신 플러스로 가게 되면은
바다가 저렇게 또렷하게 드러나긴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지는 이것도 괜찮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9 하지 말고 이게 제로인데 제로에서 한 5 정도만 위로 살짝 올려서 이걸 좀 또렷하게 수평선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 상태로 이제 두고 여기서 다른 건 더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밝기를 한번 다시 볼게요. 밝기는 살짝 밝기를 지금은 여기서 그냥 두고 나중에 한번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분리 지금 밝기를 올리게 되면은 저 수평선이 좀 사라질 경우가 있어서 자 이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가기 전에 요 때가 아주 많은데 이 때를 먼저 빼고 겠습니다. 때 빼는 것은 여기 간단해요. 여기 보면 이게 뭐죠? 힐링 브러시죠. 힐링이 있고 요 아래 비주얼 스팟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먼지가 있는 것이 아주 이렇게 많네요. 먼지 있는 거. 요것은 이렇게 갖다 클릭만 하면은 아주 쉽게 찾아서 지워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예. 요거는 모양이 똑같죠. 이게 지금 먼지네요. 카메라 아마 청소한 지가 오래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갔다 온 것 같은데 언제 먼지가 이렇게 꼈나 모르겠네요. 자, 이제 이것을 풀면은 다시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먼지가 아주 많이 지워졌는데, 이제 여기도 하나 이렇게 남아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뭐 이러한 것들은 지금 뭐 부표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건 먼지네요. 먼지. 여기 먼지가 아직 남아있고, 여기도 남아있네요. 자, 이런 작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뭐 그냥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하고,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자, 이놈을 오케이. 자, 그래서 오케이에서 포토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밝기는 뭐 다시 가지 않고 여기서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먼저 밝기는 나중에 하고 수평을 먼저 잡아 보겠습니다. 자, 16대 9가 좀 설정이 되어 있는데 16대 9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수평을 이렇게 잡아보고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크롭을 수평선 이렇게 맞아 있죠. 자, 이렇게 크롭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다시 여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것도 생겼네요.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돌려서 요 레이어를 한 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요 작업을 해볼게요. 한 레이어라고 만드는 것은 아래 한 작업 내용을 하나의 레이어로 볼 수 있는 것은 Ctrl Alt Shift E라고 했습니다. 한 레이어로 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 복사를 하고 요 상태에서 크롭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요 상태죠. 자, 여기서 요것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가장자리가 좀 여백이 생긴다고 해도 채워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크롭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좀 줄이면은 이게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오케이 할 수 있으면 오케이 하면은 가장자리가 여기 채워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텐츠 어웨이라고 하는 이것을 체크를 해 놓으면은 이렇게 아까 가장자리 여백이 채워졌죠. 이렇게 해서 사진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평선도 아주 잘 보이고 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요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가. 그래서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요것을 여기 합성을 해 볼게요. 먼저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는데 컨트롤 T로 선택을 해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호리지널에서 좌우를 뒤집기가 됩니다. 이렇게 좌우로 뒤집어졌어요. 자, 눈을 감겨 보면은 이 상태가 이 상태로 하나 올라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크롭은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눈을 감기면 이 상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상태. 이 마스크를 여기다 씌우는 겁니다. 위에 레이어에다가 검은 마스크를 씌워 볼게요. Alt를 누른 다음에 마스크를 하게 되면 검은 마스크가 돼서 이 레이어를 완전히 다 가렸죠. 그래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때에 뭘 쓰냐? 신브러쉬. 전경색이 흰색이고 브러쉬를 선택하면 흰브러쉬가 되죠. 그러면 한 10 정도, 요 정도 13 이쪽 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키워서 여기서 이제 이쪽만 칠해주는 거예요. 자,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보면은 까맣게 보이죠? 이게 레이어만 보이는 겁니다. 자, 이쪽을 자 천천히 자 이렇게 칠해줄 거예요. 이 가운데까지 색이 죽었나요? 여기는 자, 요 정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때처럼 보이나요? 구조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그냥 빼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요거 그냥 힐링 패치 툴로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달려. 여기서는 지금 레이어가 이렇게 있어서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컨트롤 알트 시프트 E 해서 한 레이어를 만들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잘못됐냐, 여기서 선택 잘못된 소스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소스를 선택했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이게 아까 좀 바닥에서 덜 뺐더니 이런 게 보이네요. 자, 이런 것도 오히려 이제 이게 티처럼 보이니까 그냥 제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주 잘 됐어요. 지금 머지도 잘 됐고 아래 합성도 지금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 씌워서 이렇게 지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컬러를 한번 조금만 올려볼게요. 전에 많이 쓰던 방법인데 아까 ACR에서 컬러를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채널 믹서를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채널 믹서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채널 믹서 선택하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여기 레드와 그린과 블루가 있어요. 레드가 제일 위에 보이죠? 레드를 확 올립니다. 200으로. 그러면 빨간 이렇게 사진이 되는데 지금 아래에 보면은 토탈 값이 여기 보여요. 이거 토탈 값이라고 그래요. 200이 되어 있죠? 이건 기준이 100입니다. 얘를 200으로 올렸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50, 얘도 마이너스 50. 그러면 둘 보태면 마이너스 100이죠? 똑같이 100으로 맞춰졌죠? 그 다음에는
그린 값을 선택한 다음에 그린을 최대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레드 값을 마이너스 50, 블루 값을 마이너스 50. 그러면 여기서도 토탈 값이 100이 돼 있죠. 자, 블루 값에서 블루를 200으로 올리고 레드와 그린을 마이너스 50으로 만들어 줍니다.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면은 색이 많이 올라왔죠. 요 숫자는 꼭 100이어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뭐 이것을 뭐 45를 준다든가. 근데 좀 색이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50. 이건 플러스 50이고, 자, 이건 마이너스 줘야 되네. 마이너스 45를 줬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0. 이거. 그래서 이것을 그때 봐서 어떤 것이 좋은가 조금은 이게 틀려져도 괜찮지만은 100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빠져나가면은 이것은 컬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이것이 좀 너무 색감이 올라와서 부담스럽다고 할 때는 오파시티 값을 불투명도죠. 완전 내리면 원래 것이 되고 50%를 주면은 50% 정도. 자, 봐서 어느 게 좋은가. 이런 상태가 이런 상태. 조금 뭐 더 주고 싶다면 한번 70 정도 이렇게 여기가 70을 써도 됩니다. 70 이렇게 올려서 70%를 줘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것은 각자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파도에 가서 굴양식장을 대상으로 해서 장루출 촬영을 했고, 이것을 머지를 후에 배경을 합성을 하는 작업도 간단하게 해봤고, 또 채널 믹서를 이용해서 전체의 색감을 끌어올리는 작업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로림만 고파도 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